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오늘은 원주가 원주시로 승격된 지 꼭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성장을 거듭해온 원주시는 이제 인구 50만, 중부 내륙 거점 경제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대도시 특례 적용이 중요한 과제로 꼽힙니다. 윤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955년 9월 1일, 옛 원주시와 원성군이 합쳐져 새로운 원주시가 공식 탄생했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 원주는 강원도 내 총생산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경제도시이자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혁신 기업도시를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이 크고 반도체와 의료 AI 등 미래 산업에 대응해가는 명실상부 강원도 제1도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시승격 70주년을 맞은 이때 원주시는 대도시 특례 적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특별한 규정, 그 대도시 특례를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재정도 커지고 저희 권한도 커지고 또 대도시로 실제 대도시로 갈 수가 있는 그 시간도 훨씬 단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인구 30만 이상인 지자체 가운데 면적 1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50만 대도시에 준하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도시 특례를 적용받게 되면 25개 법률, 107개 사무가 원주시로 이관됩니다. 시민 생활 환경과 밀접한 악취 소음 관리 지역 지정부터 지역 산업 일자리와 연계된 특화 산업단지 지정과 승인 권한,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주택 신설과 대지 조성 사업의 사업 계획 승인도 가능해집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원주시의 경우 인구 기준은 36만 2천 명으로 충족하지만 면적 기준은 868.3제곱킬로미터로 미달합니다. 전문가들은 인구 30만 이상 기초지자체 가운데 면적 1000제곱킬로미터 규정을 충족하는 곳이 한 곳도 없어 사문화될 우려가 큰 만큼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박정아, 송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50만 대도시 특례 적용 면적 기준을 500제곱킬로미터로 줄이자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은 1년 가까이 계류 중으로 언제 통과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비수도권 거점 대도시를 확대해야 된다. 인구 기준을 하향을 조정시키거나 아니면 정성적 기준을 통해서 대도시 특례를 줄 수 있다는 원주시는 연구 용역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할 논리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시민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특례를 미리 찾아보고 구미, 아산, 진주 등 원주와 비슷한 상황인 시군과의 협력도 다각적으로 모색할 계획입니다. 시승격 70주년을 맞은 원주시, 강원도를 넘어 중부 내륙 거점 도시로 가기 위한 중요한 기로에 섰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경찰이 원주시장 전 비서실장을 업무 추진비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타 지역에서 업추비가 사용됐는데 출장 기록이 없는가 하면 시장이 출장 중일 때 원주에서 업추비가 사용된 사실이 추가로 파악됐습니다. 원주시는 행정상 실수가 있었지만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보도에 황구선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주말 오전 8시 12분 원주시장이 홍천의 카페에서 언론 간담회를 했다는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 타 지역에서 업추비를 썼지만 이날 출장 기록은 없었습니다. 시장이 타 지역에 출장가 있는 동안 원주에서 업추비가 결제되기도 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시장이 남원주 IC를 저녁 6시 16분에 통과했는데 8분 만에 단계동 일식점에서 업추비가 결제됐습니다. 원주시 의회 김혁성 의원은 원주시의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직격했습니다. 원주시장 업추비 논란 이후 밝혀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업추비 부정 사용도 기관장 경고와 48만 원 환수에 그쳤는데 환수금에는 실제 식사도 하지 않고 결제한 액수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눈 감아주는 감사관실의 행태에 경악스러울 뿐입니다. 시민을 우롱하고 배신하고 있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밖에 시장 업추비 카드를 긋고 열흘 넘게 지나 사후 품위서가 작성되는 등 행정 신뢰도에 흠집이 가는 사례들을 제시하며 원 시장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시장님께서 동반하지 않는 자리에서 시장 업추비 카드가 결제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방관하고 계셨기 때문에 공무원 내부에서도 혈세 낭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 품위가 아닌 사후의 품위를 썼는데 그거에 관해서 누가 그거를 갖다가
투명하게 사용했다고 믿을 사람이 없다. 원주시는 시장이 동시간대 여러 일정이 겹치기 때문에 비서진이나 국장들이 대신 업추비를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실제 업추비가 목적에 따라 제대로 사용된 건 맞지만 행정상 발생한 일부 실수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스가 없도록 다 처리가 되는데 하긴 의원님이 그렇게 지적해 주신 그 몇 건이 또 제가 이렇게 확인이 됐으니까 저희가 한번 더 신경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시장 업추비 사용 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시장 전 비서실장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이에 대한 원 시장의 입장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강원도 사업비가 10조 2천억 원이 담겼습니다. 교통망이 대거 포함됐는데요. 앞으로 국회 심사에서 예산 감액을 막고 현안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보도에 김세정 기자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강원도 국비는 10조 2,003억 원, 올해보다 4,978억 원, 5% 넘게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강원 교통망 확충입니다. 올해보다 예산이 6.8% 늘어 증가폭이 복지 예산 다음으로 가장 큽니다. 수건 사업인 용문 홍천 광역철도와 삼척 강릉 고속화철도 사업에 청신호가 켜지게 됐습니다. 이 두 개 사업은 아직 예타가 진행 중인데 벌써 국비가 담긴 겁니다.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이 밖에도 춘천 속초, 강릉 제진, 여주 원주 고속화철도와 제2경춘국도 등 SOC 사업에만 국비 2조 3,623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수소 전기차 보급 등 미래 산업 육성에 약 595억 원, 폐강지역 경제진흥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1,75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8% 넘게 증가한 데 비해 강원도 사업비는 5%대 증액에 그친 겁니다. 춘천 속초 간 동서고속 철도 예산이 너무 적게 반영이 됐어요. 빠진 분야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철도 예산들을 좀 또 증액시켜서 국비 반영이 안 된 사업들도 있습니다. 포천 철원 고속도로와 강릉 반도체 생산 거점 구축, 원주 디지털 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과 춘천에 추진 중인 강원 호국광장 등 모두 7개 사업입니다. 반영이 안 된 포천 철원 고속도로라든지 다른 그 미래산업에 관련된 사업 예산을 충분히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이제는 확보한 국비를 지키는 것이 관건입니다. 여야 불문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지키거나 증액을 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끝날 때까지 해야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에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AI 융합 혁신 교육 허브 사업 예산 35억 원이 반영되면서 원주의 AI 관련 산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통과하면 원주시는 내년부터 5년간 총 350억 원을 투입해 GPU와 NPU 기반 실습 환경과 전문 교육센터를 갖추게 됩니다. 교육 과정에는 의료 데이터 중심 버티컬 AI, 로보틱스, 웨어러블 등 디지털 헬스케어 연계 기술 실습이 포함됩니다. 삭감됐던 디지털 트윈 융합 의료혁신 선도 사업도 예산 24억 원을 복구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질적인 성장을 견인합니다.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의 올해 여름 누적 강수량이 지난 10년 평균치의 30%를 밑돌고 있는데요. 당분간 비 소식이 없는 가운데 태풍까지 오지 않으면 가뭄이 해소되지 않을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닥이 훤히 드러난 강릉 오봉조 수지. 물이 있어야 할 자리에 흙과 자갈이 보입니다. 지난 30일 이곳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재앙급수 강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불편한 것까지는 견딜 수 있는데 정말 대책이 없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이에 대해 김홍규 강릉시장은 비가 올 걸로 예상했다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기간상 9월 달은 제가 비 오면 올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안 되죠. 아닙니다. 지금 작년에 저희가 9월 한 달에 380mm 완료가 있는데 지금 이 북태평양 고기압에다가 티벳 고기압이 겹쳐 있어서 강릉시장이 말한 굳은 믿음과 달리 기상 여건은 녹록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최소 열흘 동안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위치하면서 강원 영서는 6일 비가 내리겠으나 강원 영동은 대부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올해 6월부터 석 달 동안 강릉의 누적 강수량은 188mm, 지난 10년 평균의 3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최근 가뭄의 원인은 한반도 남서쪽의 비구름이 태백산맥을 거의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해나 남해에서부터 우리나라 북동쪽으로 비구름대가 이동해가는 이런 패턴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이 최근의 경향입니다. 이런 패턴 하에서는 영동 지방에서는 큰 비를 기대할 수 없겠습니다. 가을에 북태평양과 티베트 고기압의 영향이 줄어도 많은 비가 내리지 못할 전망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강릉의 9월 평균 강수량은 226mm. 그나마 태풍이 올 경우에나 많은 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영동 지방의 경우에는 가을 장마가 좀 활성화되는 경우에도 태풍이 오지 않으면 큰 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기상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강릉의 물 부족 문제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원주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해달라는 원주 시민사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주시 사회단체 협의회와 기관, 단체장 등 150여 명은 오늘 결의대회를 열고 올해 연말에 공개되는 국토교통부의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원주공항 국제선 유치 여건 조성을 반드시 반영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원주공항 국제선이 취항한다면 공항 이용객 수도 늘고 물류도 활성화돼 지역 발전에 큰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계속해서 원주 시민들의 요구와 염원을 대내외에 알려나가기로 했습니다. 영월군이 국토부, 환경부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지역균형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연계 협업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영월군은 오는 11월까지 복례산을 중심으로 한 랜드마크 조성 사업과 관련해 국토부와 환경부의 생태관광 진단 컨설팅을 받은 뒤 공사 과정에 이를 반영하고 프로그램을 구체화합니다. 컨설팅 결과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생태관광지에 선정되면 운영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횡성군이 플라스틱 창호 생산기업인 주식회사 시안과 오늘 공장 증설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횡성군에 따르면 주식회사 시안은 내년까지 19억 3천만 원을 투자해 기존 사업장 부지의 660제곱미터 규모의 공장 증설에 나서고 신규 고용 20명을 포함해 모두 75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3년 횡성으로 이전했던 주식회사 시안은 지속적인 성장과 수출 확대로 공장 증설을 결정지었으며 횡성군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며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역본부가 오늘 고용노동부 원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불법행위 근절을 촉구했습니다. 건설노조 강원본부는 중대재해, 불법 하도급, 불법 고용, 임금체불을 건설 현장 4대 악으로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활동을 해나가겠다면서 이번 정부에선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전국 건설노조는 강원 지역을 비롯해 전국 10곳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단체 협약 체결, 건설 현장 4대 악 근절을 위한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